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숙박을 하려면 1억 원짜리 회원권이 필요한 바다위 초호화 천연 온천단지를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이 온천단지 주변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아름다운 바다 산책로도 있어서 따뜻한 온천과 걷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기 아주 좋은 곳인데요. 연면적이 서울 롯데월드보다 큰 압도적인 시설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온천단지를 구경하기 위해 부산 동해선 기장역에 왔습니다. 제가 기장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져 있어서 주변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저는 25,000원을 주고 근처 모텔을 예약했는데요.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제외하면 가격이 저렴해서 하룻밤을 지내기 좋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저녁으로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고 다음날 걷는 여행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숙소 바로 앞에서 목적지로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요. 숙소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교리 정류장에서 181번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산 근처에 수많은 소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때 봉대산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지금은 잘 진화됐다고 하네요. 다행히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없었지만 어딜 가나 항상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리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서암입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원래 181번 버스를 타면 한정거장 후에 있는 해광사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하지만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100번 버스로 한 번 환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길 건너편 바닷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부산 앞바다의 풍경이 참 멋있죠? 원래는 앞에 보이는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면 되지만 리조트 공사로 인해 해광사 쪽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왼쪽에 리조트 건설 현장을 두고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거리 쪽에서 해광사 표지판이 나오며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해광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구경해 볼까요? 해광사는 1909년 김해광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인데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위 사찰인 해동 용궁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한적하게 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해광사 근처에는 용궁사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소 한 곳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해광사를 빠져나와 아까 걸어보지 못했던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로 내려갑니다. 멀리서만 보였던 부산 앞바다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절벽 위쪽에 작은 건축물 하나가 아찔하게 걸려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다 절벽 위에 떠있는 작은 법당인 용왕단입니다. 원래 이곳은 거친 풍랑에 목숨을 잃은 어민들의 원혼을 달랬던 곳인데요. 그런데 1900년대 해광사를 창건한 김해광 스님이 마을 주민과 합심하여 촛대바위에 이 법당을 건축하게 됐다고 합니다.
법당 안에는 용왕 대신이 모셔져 있는데요. 용왕단은 용왕 대신을 모신 전국 유일의 해상법당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지는 오랑대라 부르는데요. 과거 기장으로 유배온 5명의 선비가 이곳 절경에 반해 매일같이 모여 술을 마셨다는 전설 등이 있어 오랑대라 불린다 하네요. 다시 봐도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풍경은 참 예술이네요. 참고로 용왕단은 일출이 멋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일찍 일어나 일출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죠? 용왕단 구경을 마친 후에는 왼쪽에 바다를 두고 계속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는 부산시에서 조성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있는 해안 공원인데요. 시와 민간이 협업해 만든 산책로라 길 정비가 잘 돼 있고 누구나 편하고 쉽게 걷기 좋은 게 특징입니다. 언덕은 거의 없고 계단은 단 한 개도 없는 트레킹 코스지만 바다 경관이 워낙 뛰어나서 풍경을 바라보느라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계속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른쪽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건물들이 나타나서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는데요. 이곳도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서니 방금까지 해안 산책로를 걸어오면서는 볼 수 없었던 럭셔리한 상업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바다 위 프리미엄 휴양단지인 아난티 코브입니다.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장소는 아난티 타운이라 불리는 산책로 겸 상업지구인데요.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편집샵 등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웠던 해안가를 걷다 럭셔리한 상업지구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색다르죠? 평일에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아난티 타운에는 아난티 전이라고 불리는 누구나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서점 겸 복합 문화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쪽에는 서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책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는 일반 서점들과 다르게 넓은 곳에 책이 여유롭게 비치돼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더 좋더군요. 복합 문화 공간답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 다양한 소품을 파는 공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 등이 있어 심심하지 않게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아난티 전이를 빠져나오면 아난티 코브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 줄기처럼 돼 있는 원형 통로가 재밌어 보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위층으로 올라가니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다란 흰색 통로가 등장했습니다. 통로 곳곳에는 잠깐 구경하기 좋은 전시물도 진열돼 있네요. 안쪽에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지나왔던 통로 반대쪽으로 가면 아난티 코브의 메인 로비가 나옵니다. 로비 바깥 통창으로는 아까 걸어왔던 해안 산책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특이했던 건 메인 로비가 아닌 10층에 리셉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층이면 별로 안 높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높이가 상당히 높더군요. 그만큼 개방감도 좋아서 재밌게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리셉션 구경을 마치고 아난티 코브의 다른 숙박동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아까 해안 산책로 밖에서만 보였던 커다란 숙박동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메인 호텔 건물에서 둘러봤던 시설은 누구나 예약할 수 있는 5성급 호텔. 지금 보이는 커다란 계단식 건물은 아난티 펜트하우스인데요. 펜트하우스는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약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격을 보기 전에는 럭셔리한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오션뷰가 참 멋있어서 한번 숙박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숙박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 편하게 공짜로 이 멋있는 해안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아난티코브의 연면적이 약 6만 평이나 돼 서울 롯데월드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도 이곳을 둘러보는 재미를 배로 늘려주더군요. 그런데 펜트하우스 숙박동이 아닌 메인 건물 중심부에는 비싼 돈을 주고 숙박하지 않아도 아난티코브의 럭셔리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죠? 한번 가볼까요? 다시 아난티타운 쪽으로 내려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터하우스라고 적힌 팻말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면 됩니다. 매표를 한 뒤 신발을 넣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실내 공간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통창 너머로 바다를 품고 있는 따뜻한 온천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아난티코브에 위치한 2,000평 규모의 천연 온천 시설인 워터하우스입니다. 워터하우스는 워터파크 같은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호텔급 인테리어를 갖춘 순수 휴양 목적의 실내외 온천 시설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온천과 워터파크를 체험해봤지만 부산에 이런 신기한 온천 시설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럼 워터하우스의 온천 시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에는 수심이 낮은 탕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온도가 그리 높지 않고 바다도 잘 보여서 아이들과 같이 온천욕을 즐기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이 온천탕 바로 뒤쪽에는 온천을 즐기다 잠깐 휴식하기 좋은 소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소파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기 좋은 실내 온천탕이 나옵니다. 수심은 1m로 어린아이들이 오기에는 약간 깊지만 공간이 넓어서 자유수영을 하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 온천탕을 지나 앞으로 가면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림들이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온천탕이 나옵니다. 이런 신기한 미디어 아트를 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밝기가 약해서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을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시메르의 수중 미디어 아트가 좀 더 멋있게 느껴지더군요. 미디어 아트 온천탕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른 디자인을 한 온천탕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시설이 숨겨져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며 주변을 탐험해 봤는데요. 알고 보니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마사지탕이었습니다. 물줄기가 어찌나 세던지 버튼을 누르는데 깜짝 놀랐네요. 참고로 아까 구경했던 어린이용 온천탕 옆쪽에는 또 다른 작은 마사지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미니 마사지탕 옆에는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네요. 그럼 마사지탕과 사우나 구경을 마치고 다른 곳도 구경해 볼까요? 중앙온천탕 오른쪽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네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수건을 챙겨 나가 볼까요? 밖으로 나가자 추운 겨울날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야외 노천탕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실내 온천탕들보다 온도가 높아서 온천을 하는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는데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니 정말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야외 노천탕 옆에는 카페 겸 식당도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아서 손님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워터하우스의 1층 시설을 살펴봤는데요. 이곳만 해도 휴식을 즐기기 참 좋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온천탕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아까 산책로를 걸음해봤던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외 온천탕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워터하우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야외 노천탕인 오션 인피니티 풀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둘러봤던 실내외 온천탕과 마찬가지로
이 인피니티 풀 역시 모두 지하 600m 깊이 안반천에서 뽑아낸 온천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장군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매우 추웠는데요. 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온천수가 너무 따뜻해서 한가롭게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기기 아주 좋았습니다. 온천탕과 바다의 수평선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개방감 있는 풍경도 참 멋있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얼굴은 추웠지만 그만큼 파도가 많이 쳐서 환상적인 오션뷰를 감상하긴 오히려 더 좋더군요. 럭셔리한 아난티 숙박동과 함께 내려다보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참고로 워터하우스의 입장료는 성인 비수기 기준 4시간에 66,000원인데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서 30% 할인 쿠폰을 받아가면 46,2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은 21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얼핏 보면 4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난티 워터하우스 체험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다음 일정을 위해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동해선 오시리아역으로 돌아가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온천 시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급 온천 워터하우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난티의 럭셔리함과 광활한 부산 앞바다의 아름다운 자연미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산 기장군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